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서산시 농업인대학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앞에서 이렇게 뵈니까 젊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와 계셔서 더 아주 여기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물론 교육을 많이 받으러 오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젊으신 분들이 농업 인구가 자꾸 많아질수록 농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미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서산시 농업인대학에도 이렇게 앞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일정이 잡혔는데요. 특강이라기보다는 시정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정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아무런 주제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뭐 농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못 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입학을 축하하는 축하의 인사 말씀을 조금 길게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을 안 했는데 지금 여기 해뜨는 서산 이걸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해뜨는 서산이 무언가, 서산의 미래 비전, 그리고 농업에 대한 환경 변화, 시정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농업과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뭐 40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농업은 참 많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의 농업은 거의 변화가 없이 그냥 판판하게 가는 그런 업종에 불과했었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지, 이 나자가 중요해요. 농사나 짓지. 이 우리나라 말은 이 토시 하나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농사나 지치하는 이 나자는 농업을 아주 우습게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얘기죠. 요즘은 농업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농업이야말로 정말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새로운 농법을 알아야 되고 정보를 알아야 되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농업하면은 전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고정관념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농업을 할 때 호미, 낫, 곡괭이, 삽, 도리깨 뭐 이런 정도만 있으면 농사 누구든지 다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규모 영농 그냥 혼자 조금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정도야 어디 뭐 농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삶의 하나의 부분이죠. 농업이다라는 이 업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규모화된 경영, 규모화된 농법, 규모화된 어떤 사업장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구글, 여러분들 구글 모르는 분 없잖아요. 구글 아주 세계 최대의 인터넷 회사죠. 그러한 구글이 지금 방향을 어떻게 틀고 있습니까? 농업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농업에 부가 있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굴지의 기업들이 농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농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는 농업에 그만큼 기회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 요인. 농업에 대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투여를 안 했습니다. 그냥 땅만 파고 그냥 거기서 생산 나오면 그걸로 족하는 생산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생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농업이 아니죠. 지금은. 아까 뭐 의장님도 6차 산업 이런 얘기를 했는데 6차 산업이란 말이 이제 너무 듣다 보니까 이제 상식화됐어요. 단순히 생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에서 가공, 유통, 체험, 관광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왜 6차 산업이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곱하기 하면 6이 나와요. 그러니까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대한 가공 분야, 3차 산업에 대한 서비스 분야 이런 부분들이 모두 종합되다 보니까 6차 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죠. 1 플러스 2 플러스 3에서 6이 나오기도 하고 곱하기도 6 나오는데 이건 더하기가 아닙니다. 곱하기예요. 곱하기. 곱하기에서 6차 산업. 엄청난 기회 요인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몰랐던 이런 부분들을 변화를 통해서 농업에서 많은 에너지, 또 기회 이런 것들을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글에서 FBN이라고 하는 파머스 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큰 회사를 차려가지고 종자 산업이라든가 아마 네이버 치시면 여러분들 그냥 금방 알아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바이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지금 다 농업 쪽에 눈을 돌리고 있어요. 일본의 최대 기업 소프트뱅크, 손정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부 다 농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농업에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서산에서 우리 시에서 농업인 대학을 설립하고 이런 개설해서 이런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의 하나입니다. 정보를 빨리 제공해서 그냥 농업을 맹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배워가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차별화된 농업을 해야만이 부가 되고 우리 선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이죠. 여러분들 짐 로저스라고 아시죠? 짐 로저스. 뭐 2010 몇 년도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얼마 전에도 왔었고 고려대에도 왔었고 뭐 서울대에도 왔었고 최근에 금년에도 왔었죠. 이 파머스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이렇게 일으켜 가지고 세계의 어떤 농업의 하나의 패턴을 걸어가고 있는 구글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투자자, 투자의 귀재, 투자의 인디아나 존스, 뭐 다양한 별칭이 붙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농부가 되겠대요. 어디서 농부가 되겠느냐? 중국에 가서 농부로 태어나서 중국 여자와 결혼해서 살겠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에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고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농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있고 우리 국내 고려대학이라든가 서울대 같은 젊은이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이들아, 농대에 가라, 농대에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농업에 기회가 있다. 어렵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84명이 입학을 하셨어요. 오늘 몇 분은 오시지 못했지만 발효식품과정 또 도시농업과정 이렇게 47명, 37명 이렇게 84명이 입학하셨는데 정말 졸업까지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꼭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다 더 지금 알고 있던 상식보다는 더 많은 상식을 가지고 농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쫓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모니카를 한번 부를게요. 뭐 한번 부를까요? 제가 다 부를 수 있어요. 잘은 못하지만 일단 동요 하나 부르고 박수가 크면 유행가도 하나 부르고 그러고서 또 다음 얘기 이어갈게요. 괜찮죠? 네. 동요 뭘 부를까요? 오빠 생각 한번 부를까요? 뜸북뜸북 하는 거. 뜸북뜸북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사실. 뜸북 뜸북 이렇게 막 뭐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졸음이 더 와요. 그래서 제가 막 박자 넣으면서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조금 졸음이 올라다가 조금 도망갔으니까 확실히 깨줄게요. 묻지 마세요 한번 볼까요? 근데 같이 박수 치면서 따라 불러줘야 이게 졸음도 나가고 재미드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졸음이 더 와요. 박수 치면서 같이 해요. 하모니까지 잘 불지는 못하는데요.
이게 입이 좀 이렇게 말라 있으면 잘 안 불려지는데 오늘 제가 입이 좀 말려 있는 날이에요. 잠깼죠? 그러면 제가 이거 갖다 놨으니까 이거 조금 설명을 할게요. 다 아시겠지만 서산의 미래 비전이 뭡니까? 서산의 미래 비전이 해 뜨는 서산입니다. 근데 많이 보실 텐데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해 뜨는 서산. 서산하면 대개 이제 해가 지는 서산, 갯마을, 어리굴젓 이렇게 인식을 하죠. 이거 상당히 고정관념입니다. 우리 서산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잘 잡혀 있으면 발전되기 어렵습니다. 누가 서산 그 시골풍 서산 하면은 저 먼 오지처럼 보이고 이미지 자체가 어리굴젓이라든가 또는 이 갯마을 이런 것들이 나쁜 이미지는 아니지만 발전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잖아요. 생동감과 역동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곳에 누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업을 일으키고 뭔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산에 대한 이미지, 고정관념부터 뭔가 좀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시장에 출마를 할 때 역발상으로 해 뜨는 서산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말만 바꾼다고 그게 뭐가 달라지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정관념은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창의력을 가로막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서산하면 해지는 서산, 우리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고정관념이죠. 선입견이죠.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보면 우리 서산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해지는 서산 이게 맞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은 지구촌 가족입니다. 지구본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생겼다. 지구 반대편에서 금방 압니다. 반대로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들어가는 지구촌 가족입니다. 세계 지도를 두고 딱 보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산하고 마주보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거대 중국이 쳐다보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느 쪽이죠? 가장 가까운 해 뜨는 동쪽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1월 1일 날 해 뜨는 거 보러 어디 가서 보고 빌고 기도하고 올 때 어디 쳐다보고 빌겠어요? 우리 서산 보고 빌어요. 우리 서산은 가장 가까운 해 뜨는 동쪽입니다. 중국에서 볼 때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다른 거죠. 왜 우리가 서쪽으로만 생각합니까? 기왕이면 해가 지는 것보다는 해가 뜨는 이미지, 상승하는 이미지, 역동하는 이미지, 발전하는 이미지, 떠오르는 이미지 이걸 갖자는 겁니다. 이 이름이라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자꾸 부르다 보면 또 그걸 인식화하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오는 거죠. 해가 진다는 이미지만 생각하고 그런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해가 지는 일만 생겨요. 해가 뜨는 생각을 해보세요. 떠오르는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발전하는 생각 이것만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세 아이가 다투고 있습니다. 세 아이가 다투고 있어요. 한 아이가 야 해는 저 바다에서 뜨는 거야. 저 수평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해가 뜨는 게 왜 바다에서 뜬다 그러냐? 해는 산 위에서 뜨지. 저 가야산에서 뜨는 거 나 매일 보고 있다. 왜 바다에서 뜬다며 막 다퉈요. 옆에 있는 아이가 아주 참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운 듯이 바라보다가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은 해가 어디서 뜨는지도 몰라서 다투고 있냐? 해는 건물의 옥상 위에서 뜨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세 아이들이 다투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나요? 새 아이들 말이 다 맞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보는 관점,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바다에서 해가 떠온다, 수평선에서 뜬다. 걔는 어촌마을에서 눈만 뜨면 그 해오르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걔는 해는 바다에서 뜨는구나 이렇게 인식화돼 있어요. 산 위에서 뜬다는 건 또 산골짜기 사는 아이, 그죠? 건물 위 옥상에서 뜬다는 아이는 뭡니까? 얘는 도해지에서 늘 눈만 뜨면 건물 위에서 이렇게 삐죽 올라오는 해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거 다 맞는 얘기죠. 그것처럼 우리 해지는 서산도 맞고 해 뜨는 서산도 맞지만 기왕이면 발전의 이미지, 상승하는 이미지, 뜨는 이미지, 해 뜨는 서산이 맞다. 그리고 그걸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지구촌 가족 중에 있을까요? 해 뜨는 걸 보면서 갑자기 삶의 어떤 아주 그냥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는 뭔가 의기소침해 있다가도 그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해가 뜨는 것처럼 나도 한번 일어나 보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죠. 해가 뜬다는 얘기는 정말 좋은 의미입니다. 해는 우주 만물의 으뜸이죠. 해가 만일 없으면 여러분도 없고 저도 없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러한 해가 으뜸으로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뜨는 여기 세 자로 되어 있죠. 세 단어로, 세 단락으로. 해가 있고 뜨는 있고 서산이 있습니다. 뜨는은 뜨고 있는의 약자예요. 뜨고 있는. 현재 진행형 ing죠. 해가 뜨고 있는. 그 다음에 서산. 불변의 고유명사. 특허청에다 등록 안 해도 누가 훔쳐가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로 조합이 돼 있어요. 잘 보시면 이게 국어 문법적으로 쓰면은 틀린 거예요. 해, 그 다음에 띄워 써야 됩니다. 해 뜨는 서산인데 우리가 통합 브랜드를 만들면 우리 고유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뭉쳤다 이런 얘기고요. 해가 뜨는 모습처럼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융성하고 나아지고 좋아지는 그러한 서산을 만들겠다. 그러한 서산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서산이 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여망과 소망과 바람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해 뜨는 서산입니다. 이해가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런 그 개념 없이 아마 보셨을 텐데 우리 서산의 서자가 상서로울 서자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상서롭다, 복되고 길하고 좋다 이런 뜻입니다. 상서로울 서자는 참 좋은 건 이 글자인데 우리 서산이 상서로운 서산이다. 이 상서로울 서자를 쓰는 지명이 한 2개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서산이 있고 서울에 서초가 있습니다. 서울의 서초는 풀초 앞에 상서로울 서자가 있죠. 우리 서산의 서자는 맷산자 앞에 있습니다. 맷산자는 땅지자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땅의 모양이 산처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땅에는 산에는 뭐가 있어요? 풀만 있습니까? 나무도 있죠. 땅 속에는 벌레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동물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런 뭐 새, 날짐승까지 찾아드는 곳이 새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대비되는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땅이다, 땅. 그 땅 바로 이 서산이죠. 산이죠, 산. 그게 상스럽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엄청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요로운 그런 서산이 우리 서산이죠. 거기까지 이제 보시면 서산의 이 서자가 상서로울 서자를 이 그림에다 표현을 했습니다. 복되고 길하고 좋다. 좋다. 이걸 숫자 중에 하나 고른다면 여러분들 어느 숫자를 고를까요? 무슨 글자를 고르실까요? 저 같으면 7자를 고를 것 같아요. 럭키 세븐, 그죠? 그래서 상서롭다, 상서로울 서자를 여기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7개로 나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상서로울 서자를 럭키 세븐 7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산은 참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육해공을. 육해공을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육입니다. 육. 땅은 녹색으로 표시하겠죠? 비옥한 토지. 육. 바다. 우리 서산이 31개 국가항만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 중에 6대 항만에 속하는 서산 대산항을 가지고 있죠. 바다를 가지고 있다. 육, 해. 그 다음에 이건 공, 하늘, 태양. 육해 공을 다 가지고 있다. 이 세 개의 색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이질적인 색깔이 있죠? 보라색. 저 보라색은 뭐냐? 서산이 농업으로 특화된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서산이 농업에 대한 아주 특화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도시죠. 우리 서산은. 산업도시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석유화학 산업도시잖아요. 세계 5대, 국내에 3대. 국내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 중에서도 우리가 울산 다음에 2번째예요. 그 대산 5사에서만 나오는 매출만 하더라도 연간 42조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만 하더라도 5조 가까운 돈을 납부를 하고 있어요. 2016년 말 기준으로 할 때 4조 9,136억을 국가에 국세로 납부했어요.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은 543억밖에 안 되지만 1.1%밖에 안 되지만 그 많은 국가에 기여도를 하고 있죠. 5년 동안 대산 5사가 국가에 납부한 이 국세가 22조 1,039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산에 떨어진 5년 동안 떨어진 지방세는 얼마냐? 1,902억밖에 안 돼요. 0.8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는 엄청난 기여를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돼서 제가 지난해 8월 30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동반 성장에 나서라, 사회 공헌 사업에 나서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적인 도시죠. 자동차 공업 도시에 또 우리 서산은 완성된 자동차가 하루에 1,083대가 생산되고 있어요. 현대 기아에서 하루에 평균 1,083대의 자동차가 모닝과 레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 한 70개가 있어요. 부석에서 오신 분이 여기 계시겠죠? 바이오 웰빙 연구소 그쪽에 14개의 주행 시험들을 갖추고 있고 첨단 연구단지를 가지고 있는 현대 모비스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자동차의 완성차 공장, 부품 공장, 주행 시험로와 첨단 연구단지 3박자를 모두 갖춘 도시가 어디예요? 서산입니다. 서산. 우리가 자동차와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2개 양대 축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발전을 가속해 가고 있죠. 우리 서산은 산업도시입니다. 이 산업을 행정에서 표시를 할 때 색깔로 표시할 때 무슨 색깔로 표시하냐면 보라색으로 표시해요. 보라색. 그래서 산업도시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보라색으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놨습니다. 왜 보라색을 저 위에다 높이 했을까?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죠.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고 지역이 이렇게 건강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보라색을 이렇게 산업도시라는 표현을 하면서 저 위에다 넣었다. 이 색상이 전부 몇 가지 색이나 될까요? 색상을 잘 분절해 보면 8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대충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도 나오죠. 8개 색상 나옵니다. 왜 8가지 색상이냐? 팔색조 서산. 팔색조처럼 변화무쌍하게 아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발전하는 서산을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 인자가 보이나요? 사람 인자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이거 대충 만든 거 아니에요. 다 고민해서 만든 겁니다. 사람 인자. 이거 왜 사람 인자냐? 시민 중심의 서산. 시민이 행복한 서산.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서산을 만들겠다. 시민을 잘 받들어가면서 시정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영어가 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 S자가 보이나요? S자. 이건 S자죠. 이렇게 꼬부라가지고 이렇게 이거 S자죠. 예, 글로벌 서산. 서산할 때 S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서산이 우물안 계곡이 서산이 아니고 글로벌 서산.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서산. 그런 서산을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또 S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에 또 영어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영어가 들어 있나요? CA가 보이나요? CA. CA입니다. CA. 크리에이티브 액티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액티브하게 역동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 해 뜨는 서산과 이 그림이 아주 정확하게 매칭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해 뜨는 서산. 이 해죠? 해. 그 다음에 상승기호 뜨는. 그 다음에 서산할 때 시읒 또는 몇산자 산. 해 뜨는 서산. 이 글자 모양을 표현한 게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역동성을 한 번 더 강조를 했어요. 역동성을. 이렇게 상승기호 이거 올라가는 뜨는 이것도 있지만은 이게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파도, 그죠? 대산항 파도처럼 이렇게 파도처럼. 또 해가 되기도 하면서 또 파도죠, 파도. 역동성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발전해가는 창의적이고 아이디어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액티브하게 역동적으로 서산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우리 서산시의 통합 브랜드입니다. 2016년 4월 4일 날 롯데 호텔에 가서 제가 이 서산시 통합 브랜드가 국가 브랜드 상징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의 이 브랜드 여러 가지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이거에 대해서 그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지정을 가장 잘 담아내서 상징을 그 위원회에서 1위로 선정된 게 바로 우리의 이 해뜨는 서산입니다. 그래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2016년 4월 4일 날. 조금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년에 농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맞춤형 농업인 월급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맞춤형 농업인 월급제. 예, 지난해까지는 조금 이게 활성화가 못했어요. 70명 정도밖에 이제 이걸 이용을 안 하셨는데, 벼작물에만 해당됐었어요. 벼에만 해당되고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이용 안 하셨는데, 금년부터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벼작물 관계 없습니다. 신용도 포함되고요. 뭐 감자, 고구마, 뭐 어떤 작물에 관계없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 기간은 끝났지만 추가로 지금 받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 2월 10일인가 언제까지 아마 신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 놓쳤으면 신청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전혀 빚지는 게 아니에요. 농업인들은 어떤 그 모갯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월급쟁이들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매월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시면서 갑자기 돈을 좀 써야 될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하고, 한 부분에서 농협에 가서 아니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빌려야 되고 또 친구한테 빌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자를 또 물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움을 좀 주자 해가지고 30만 원에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계약한 거에 따라서 매월 보험급처럼 받는 거예요.
가을에 가면 추수 다 끝나가지고 이제 추곡수매를 해서 한 번에 목돈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돈이 목돈 들어오지 그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봉급처럼 미리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이자 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전부 다 모두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이자 부담 하나도 없이 매월 월급처럼 미리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변 분들이 모르는 분들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이용을 하고 싶어도 아마 이용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새롭게 하는 것이 요즘에 농가 보면은 고령 농업인들이 많잖아요. 70세 이상 넘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시골 가면. 근데 그분들이 연세가 좀 많아가지고 경운기 같은 거 시동 걸리면 힘들어요. 경운기에 자동 시동 장치를 이렇게 부착해주는 사업을 올해부터 합니다. 그래서 70개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 읍면동별로 5개 꼴로 되는데 한 개 부착하는데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 시가 올해 지원을 다 합니다. 100% 시비로. 호응도가 좋으면 희망자 모두에게 다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돈을 빌려 쓰려고 하는 이런 보험 이런 부분에서도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에는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만 한도 있었는데 1억까지도 늘려드리고 또 법인 같은 경우는 1억에서 2억까지 늘려드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농업 이 발전기금이 아니죠. 농업재해보험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빌려 쓸 수 있는 이런 한도도 좀 높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농업과 관련된 경험만 조금 한 가지 홍보 차원에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농업인대학에 입학하셨는데 저도 2015년도에 저쪽 금산에 있는 한국벤처농업대학이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벤처농업대학 처음 들어본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시는 분? 예, 벤처농업대학에 제가 2015년도에 입학을 해서 1년간 다녔습니다. 시장인 제가 농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휴일날 그 바쁜 일정 다 뒤로 하고 갔느냐? 그건 아닙니다. 시장을 하면서 농업에 대해서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어느 정도 농업에 대해서는 알지만 변화되는 이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도 알아야 농업인들과 대화도 좀 원활하게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시정을 또 시책을 펼쳐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배우기 위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2014년도 그때 9월 달에 제가 그 한국벤처농업대학 민승규 교수님 농촌진흥청장도 하셨고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관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서산에 오셨을 때 대화하다가 벤처대학에 와서 한번 특강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서산에 대한 농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받고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2014년 9월 달에. 가서 꽉 찬 강의실에서 이제 서산 농업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거기 농업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별로 들을 얘기가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초롱초롱하게 막 뭔가 이렇게 듣는 그 자세. 저는 그런 자세를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또 막 적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저것 질문을 또 많이 하고. 너무 제가 그때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나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년에 여기 입학하겠다. 공언을 했어요. 공언을. 근데 벤처농업대학은 누가 추천을 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다음 해에 약속대로 입학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입학을 해요. 여러분들도 올해 혹시 벤처농업대학에 입학하고 싶은 분 계시면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끝났을 거예요. 끝났어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신청해서 다니시면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벤처농업대학, 농업대학이잖아요. 그 농업만 하는 분들만 오시는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각계각층에서 내노라는 회사 사장 별의별 분들이 다 와요. 거기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운다고 하는 분들은 몰라서 배운다기보다도요. 많이 아는 분들이 더 자기의 지식을 충만하고 자기를 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배움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거기에 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특화된 농업을 하는 분들이 그거 다 모여 있어요. 누에면 누에, 뭐 군뱅이면 군뱅이, 그거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강의를 통해서 얻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 온 그 같은 학생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농장을 견학을 하고 정말 살아있는 교육장, 가슴 뛰는 농업, 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에 걸맞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거기서 어쨌든 제가 입학을 해서 제가 이제 입학을 하고 입학 첫날 제가 또 거기서 공헌을 또 했어요. 내가 개근하겠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개근하고 개근상 나중에 받겠다. 근데 정말 이것은 도박과 같은 지키기 어려운 그런 제 공헌이었었죠. 시장이 정말 바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더 바빠요. 행사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모든 것을 여기에다 두겠다. 그날만큼은 1박 2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도 아니고 1박 2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어쨌든 제가 뱉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리고 단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도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해외 출장 귀국하자마자 바로 또 거기 그걸로 직행해가지고 개근을 했죠. 어쨌든 개근하고 졸업할 때 최우수상 1등상 받았습니다.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준 거 아니에요. 박수 쳐요 제대로. 시장이라고 봐줘가지고 최우수상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럼 저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했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전부 노트를 하고 하면서 그걸 페이스북에 그때마다 갔다 오면 올리고 나중에 졸업할 때 그걸 민승규 교수님께서 그걸 학생들한테 공유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인쇄물로 해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졸업하는 날 인쇄물로 다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그 뒤에 후배 되시는 분들도 그걸 뭐 좀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학생들도 저한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고 서산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가 되는 그런 역할도 됐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도 있지만 서산을 알리는 그런 역할이 자연스레 됐고 그분들은 전부 다 서산을 다 알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전부 다 한 300명이 2016년 2월 달에 우리 서산을 전부 다 왔습니다. 마지막 수업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현장 수업 개념으로 해서 서산에 와서 서산 해미업성도 보고 또 우리 이 선진 농업을 하는 6차 산업 현장도 가서 보고 하면서 서산을 많이 알고 갔죠.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여기 서산시 농업인대학도 물론 좋지만 또 여기는 여기대로 가까운 데니까 가시고 또 혹시 시간 되고 기회가 되면 금산에 있는 벤처농업대학도 가셔서 거기에 동문이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 정말 배울 게 많고 너무 참 좋은 곳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거기는 무슨 그럴듯한 대학이 아니에요. 서대산 중턱에 이렇게 그냥 폐교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해서 캠퍼스가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끈끈한 1기에서부터 제가 15기인데 아주 뭐 끈끈하게 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거기 이 농업을 안 해도 굉장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킹을 가질 수 있는 장입니다. 장. 그런 걸 좀 소개를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11기 우리 서산시 농업인대학 학생으로 입학하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에 시작했으니까요.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심하십시오. 하루도 안 빠지겠다라고 개근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저는 시장인 저도 그 1년 꼬박 한 분도 안 빠지면서 1박 2일 꼬박 수업 다 받았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요 늘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어디서 우수상을 받고 최우수상을 받고 1등상을 받는 것보다 개근상, 참여상 저는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뭔가를 얻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렵잖아요. 농사 지면서 아마도 가정 여러 가지 대소사 생길 일도 있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생각에 달려있다.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조정 가능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지고 오늘 딱 한 가지 결심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과 꼭 개근하겠다. 뭐 개근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가지다 보면 한두 번은 빠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얼마나 충실한 수업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만큼 무슨 농업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임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모두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의 이런 그 변화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이 변화하는 농업에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농기계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그 비싸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전국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서산입니다. 4개나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본소, 북부 사업소로 해가지고 대산에 있고, 동부 사업소로 해가지고 운산에 있고, 또 서부 사업소 해가지고 또 성현에 있고 해서 1000종이 넘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5개 정도를 추가로 또 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업을 지원하고 힘이 좀 힘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이 농업을 선도해가는 선봉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와 동기, 여러분들 졸업하면 모두 717명이 졸업합니다. 2008년부터 마늘, 감자 이 비즈니스부터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이 지금 11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여러분들 동문이 717명이 됩니다. 굉장한 인적 네트워킹이 이제 형성될 수 있는데 서산의 농업을 이끌어가는 선봉장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산농업인 대학이 다른 지역에서도 합니다. 하는데 가장 그래도 내실 있고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그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만해가지고 좀 되는 농업이 아니죠. 뭐 농업을 하는 여러 가지 패턴에서 창의적인 농법을 배우고 싶으면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정말 앞서가는 농업인들이 무지 많아요. 그런 농업인을 좀 찾아서 좀 뭔가 만나서 배우고 싶다 하면은 가장 쉬운 방법, 여기 농업기술센터한테 문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이렉트로 하고 싶으면 또 한국벤처농업대학의 사무국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 이런 부분에 누구를 좀 만나고 싶은데 소개 좀 해달라면 거기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조언을 받고 또 링크가 되니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또 얻고 하면 좋습니다. 그분 농장에 가도 좋겠고,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업을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술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근데 마술을 이게 자주 해야 되는데 해본 지가 오래돼서 이거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신문지 마술 한번 할게요. 제가 그 신문지 마술 하는 거 혹시 본 분 계세요? 본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본 분들 계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잘 되려나? 출범한 신문입니다. 잘 그려야 돼. 신문 이렇게 거치면 다 찢어지더라. 어렵고